You might think I'm crazy. Carry on this way. Calling you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But I got something that I just can't wait to say. I got two good reasons I've been thinking of. Two good reasons why we should.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9일 금요일입니다. 워싱턴 소리 존킴 TV 바로 시작합니다. 워싱턴 소리는 혼탁해지고 있는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어떠한 권력보다도 앞서 있는 강력한 경고의 소리입니다. 항상 여러분들 위한 소리로 사실과 진실만을 담아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적인 입장에서 좌우를 떠나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과 내일의 날씨를 보자면은 금요일은 오늘은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48도, 낮 최고 59도가 되겠으며 습도는 한 80도가 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아침 45도, 낮 최고 49도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틀 동안의 비 소식입니다. 자, 2026년도 지금 9일째가 됩니다만은 참 세월이 너무 빠릅니다. 이유수 같은 세월이 아니라 총알 같은 세월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2026년 들어와서 워싱턴 소리의 그 시사 프로그램입니다만은 조금 그 방향을 바꿨습니다. 말하자면 시사 프로그램을 항상 하되 어떤 분은 시사 프로그램이 그건 허구한 날 정치 프로야. 그 채널을 다른 데로 돌리는 분도 상상 외로 많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죠. 그러나 우리들이 알 권리를 통해서 여자분이고 남자분이고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말고 세상 돌아가는 이 진을 아시려면은 역시 정보를 통해서 알아야 되고 또한 뉴스가 대단히 우리 삶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싫으나 좋으나 초이스가 없이 뉴스 홍수 쏟아지는 걸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만은 그래서 워싱턴 소리가 그제부터 시도했죠. 감미로운 음악 중에서 특히 흘러간 팝송을 싫어하실 분은 없을 것 같아서 하루에 한 곡씩 흘러간 팝송 지난 1950년도에서 현재 이르기까지 흘러간 팝송 한 곡씩을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촉촉히 적시어 줄 것이며 또한 시사 프로를 들으시기 전에 좀 릴렉스 하시는 차원에서 음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곡을 들어봅시다. 자, 여러분께서 들으시는 음악은요, 지난 1965년 작품이죠. 언체인 멜로디라는 곡입니다. 라이처스 브라더스의 노래입니다.
네. 지난 1965년 작품이죠. 작곡가는 알렉스 노스, 작사는 하이 자렛이라는 사람이 작사했습니다만은 노래는 라이처스 브라더스의 노래입니다. 저는 1965년에서 70년 초까지 전 세계를 휩쓸었어요. 유럽을 비롯해서 동남아시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까지 상륙을 해서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을 촉촉히 족쳐줬습니다. 그리고 1970년 이후까지 이 노래는 한국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만은 이 언체인 멜로디는 그야말로 사랑과 영혼이 깃드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랑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로운 사랑을 추구하는 그런 내용이 담은 노래입니다만 여러분께서도 고스트라는 그 어떤 유령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이 영화가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를 역시 또 휩쓸었어요. 지난 1980년에서 90년도 사이에 그래서 이 노래는 그 OST인가요? 예. 영화 음악의 주제곡으로 고스트 그 주제곡으로 유명했습니다. 언체 멜로디.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한 곡씩 시사 프로그램 들어가기 전에 흘러간 노래 한 곡씩을 해설과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는 2026년이죠. 2026년은 붉은 말띠의 해입니다. 붉은 말처럼 열심히 뛰어서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며 도약을 통해서 새로운 활력 속에 되는 그런 해가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은 일상에 지친 사람들에게 매우 고무적인 그런 소식이기도 합니다만 과연 이러한 긍정적인 예측이 실현돼서 우리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냐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2026년은 매우 격동적인 해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가장 큰 것은 AI, 인공지능의 급속적으로 지금 빠릅니다. 2, 3년 전에 AI 이런 단어가 나왔을 적만 하더라도 좀 생소했어요. 말하면은 라바트의 인공지능을 접속시켜서 모든 우리 일상생활에 구석구석까지 파고듭니다. 이 AI 지능을 우리가 이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엄청나게 편리해요.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그 검색창에 들어가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 알고리즘, 말하자면은 여러분께서 어떤 매운 새우 요리 중에서요, 매운 새우 요리란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새우를 집어넣어서 매콤하게 가진 양념을 다해서 뭐 케첩도 집어넣고 뭐 여러 가지 양념을 하죠. 대단히 맛있다고 합니다. 이 매운 새우 요리를 맛있게 하는 방법 해서 검색창에 들어가면 거기 AI라는 사인이 나와요. 그 AI 사인을 눌러보세요. 자, 매운 새우 요리를 맛있게 하는 방법 하면 거기가 촥 나옵니다. 잠깐 기다려보세요. AI 지능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싶어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인과 함께 한 10초도 안 돼서 뜹니다.
거의 100% 맞아요. 이처럼 무섭다 할까요? 아주 경이롭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26년 AI 인공지능의 발전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우리 삶에 파고들 겁니다. 말하자면 GPT가 출시된 지 겨우 3년이 안 됐어요. 험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지금 빠른 속도로 파고듭니다. 앞으로 말이죠. 우리들이 항상 사용하는 월마트라든가 또한 자이언트, 세이프웨이, 월그린 뭐 기타 등등 우리가 꼭 필수품을 사기 위해서 그 샤프를 가지 않습니까? 컴퓨터가 모든 것을 일일이 계산대 가지 않아도 우리가 컴퓨터 가서 우리가 셀프 서비스 합니다만은 인공지능인 로봇하고 접목이 돼서 앞으로 사람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대기업체들은 인건비를 아낄 수가 있잖아요. 모든 로봇가 할 수 있으니까 로봇가 사람을 대신해서 일을 합니다. 종업원이 필요 없어요. 그 종업원이 필요한 것은 슈퍼바이저는 매니저급이고 그 밖에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로봇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인공지능 AI가 대신해 주기 때문에 그것이 많은 실업자들을 양성할 것이다. 많은 실업자들을 대량으로 만들 것이다. 그것은 대단히 우리 인류에 있어서 슬픈 거죠. 그러면 로봇가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일하게 되면은 그럼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잖아요. 직장을 잃으면은 돈을 벌지 못하면은 어떡합니까? 주거지 렌트비는 뭐로 내며 유틸리티 값은 또 뭐로 내며 무슨 돈이 있어서 또 시장을 보며 말이죠. 이것이 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본주의 국가의 특성인 돈이 돈을 번다. 돈 많은 사람이 돈을 벌어요. 예?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큰 기업체들이 AI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로봇을 만들어서 사람을 대신해서 곳곳마다 배치합니다. 그럼 일손이 필요 없어요. 로봇이 해주니까. 그럼 누가 살찝니까? 대기업들이 살쪄요. 대기업들은 인건비가 나가지 않잖아요. 인건비가 대단히 그거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인건비가 나가지 않고 로봇을 이용해서 인공지능인 AI를 이용해서 일을 시키니까 그 기업의 몇십 프로 차지하는 인건비가 안 나가니까 결국 대기업들은 살만 찌고 더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럼 직장인들은 잡을 잃게 되는 거예요.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많은 실업자들을 생산하게 된다. 이것이 대단히 무섭다. 그래서 현재 무소속의 전에 대통령 후보 나왔던 샌더스 의원이 워닝을 했죠. 우리 인류를 잘못하면 멸망시킬 수 있는 근원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AI 인공지능을 발전시키는데 좀 속도를 늦춰라. 이러고 있어요. 말하자면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인공지능, AI, 라바트 스타일이에요. 3년 전에 살짝 나왔다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요. 네? 말하자면은 과거에 AI 기술은 과거에 산업혁명이라는
칙칙폭폭 칙칙폭폭 전기기관차 있었잖아요. 전기기관차가 등장한 후에 그게 아주 이 세계 전 세계를 휩쓸었어요. 아주 경제 놀라게 했죠. 그 전기기관차 이후에 가장 센세이션한 그런 사건이다. 자, 앞으로는 미국과 중국 갈등이 격화할 겁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보이지 않는 무역 전쟁이 있잖아요. 총칼을 앞세워서 그런 전쟁이 아니고 무역 전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중국은요, 히토류, 미국에는 히토류란 것이 10%도 나지 않아요. 어떤 미얀마라는 나라가 있습니다만 동남아시아, 그 나라도 한 2, 3%, 호주에도 한 1%, 대한민국에는 히토류란 그건 전혀 나지 않고, 그럼 히토류가 뭐냐? 제가 가끔 뉴스 합니다만 중국은 15 인구의 광활한 영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천연 자원이에요. 천연 자원의 일부인 히토류. 이 히토류 성분이 자동차 부품을 만들고 전자제품, 전기제품, 각종 전기에 쓰이는 용품들을 만드는데 원자재. 이것이 중국에는 75%가 생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발전되는 겁니다. 히토류가 75% 중국에서만 나요.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도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일본의 다카이치 여성 총리가 일본의 사상 처음으로 여성 총리가 탄생했습니다마는 이 여성 총리 치마를 돌린 여자입니다마는 아주 대단히 간이 크고 배짱이 있고 좀 우익적으로 많이 기울어졌어요. 중국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 수상에 취임하자마자 제 일성이 미스터 디어 시진핑, 나 일본 수상 나는 당신네들이 호시탐탐 이 대만을 자꾸만 노려보고 있는데 대만에 대해서 군침을 삼키고 있는데 대만을 침공하지 마라. 넘보지 마라. 만일에 당신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 우리 일본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대만의 공격은 곧 우리 일본을 공격한다는 것과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 우리는 무장할 것이다. 비록 자위대지만은 우리 일본 국내에만 방위할 수 있는 자위대지만은 우리 자위대 이 군대를 우습게 보지 마라. 그러니까 억울하거든, 우리 말이 거슬리거든, 대만을 넘보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강력한 경고를 했습니다. 이 바람에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해서 그 휘하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분노했죠. 급기야는요,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일본에 대해서 산업에 대한 워닝을 내렸어요. 우리 중국은 앞으로 일본에 대해서 히토류를 수출하지 않겠다. 일본에게 우리의 고유한 원자재, 히토류 수출하지 않아. 일본이 시급했죠. 왜냐? 일본이 전자제품, 자동차 세계 시장에 거의 1등 국가 아닙니까? 미국 시장에 이 도요타, 네? 도요타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차가 수출되고 있어요. 세계 시장에.
근데 그 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히토류 원자재가 필요해요. 근데 중국에서 수출하지 않으면, 중국에다가 그 히토류 수입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자동차를 만들며 무엇으로 전자제품을 만듭니까? 그래서 지금 일본 기업들이 비상에 걸렸다는 소식이에요. 그처럼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지난해에요 150%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시진핑이 화가 났죠. 그래, 미스터 트럼프, 우리 중국을 그렇게 푸시하고 그렇게 압박할 거야? 관세를 150% 때린다고? 오케이, no problem. 그럼 너희들이 필요한 히토류 우리 생산 안 해, 수출 안 해, 너희들에게 아무리 돈을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팔지 않아. 이랬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괜히 그냥 엎어놨다가 머쓱해가지고 아야야야야 그냥 하는 말이야. 그래서 150% 때린다는 것이 지금 뭐 25% 미만으로 내려갔어요. 왜냐? 히토류가 그만큼 일본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 원자재가 필요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지금 스마트폰, 삼성 TV 세계 시장을 지금 휩쓸고 있잖아요. 20년 전만 하더라도 언감생신 일본을 딛고 일어설 줄 알았습니까? 대한민국이 반도체에 힘입어서 전자제품, 스마트폰, TV, 삼성, LG 이것이 아프리카까지 번져가지고 널리 중남미, 유럽 그리고 한국 물건이 잘 나오잖아요. 예? 우리 어릴 때 Made in USA, Made in Japan 이게 으뜸인 줄 알았잖아요. 지금은요 세계 시장에 가보면 삼성 TV, LG 스마트폰 이게 으뜸이에요. 그런데 그걸 무엇으로 만드느냐? 히토류 가지고 만들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중국에서 히토류를 주지 않으면, 수출하지 않으면 한국도 큰 타격을 입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며칠 전에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진핑과 국빈 초청을 받아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마는 많은 논란 속에서 귀국을 했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그쪽 진영, 진보 진영에서는 또 보수 진영에서는 실패한 정상회담이다. 말이 정상회담이지 그게 어디 정상회담이야. 쎄쎄하는 거지. 아무 소리 하지도 못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이 하는 말에 그저 마지못해 동조하고 그 시진핑의 그 속셈은요 미중 간의 중국과 미국 간의 지금 무역 갈등 속에서 또 남중국해 대만을 호시탐탐 지금 찬스만 있으면 공격하려는 이때에 일본이 중국을 노골적으로 공격을 하고 대만을 공격하게 되면 우리 일본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든가 또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죠. 대만을 공격하게 되면은 미국, 일본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시진핑의 속셈은 대한민국마저 그러지 말아라. 이재명 대통령한테 직접적으로 미국을 택할 것이야, 우리 중국을 택할 것이야, 초이스해 이러지는 못하죠. 그러나 간접적으로 뉘앙스를 풍깁니다. 우리 중국을 지지해. 중국을 지지해야 여러 가지로 너희 대한민국에 좋을 거야. 이런 무언의
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했어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참 중거리 외교를 할까요? 중간에서 잘못하면 샌드위치 될 그런 위치에 있죠. 지정학적으로 보더라도 미국은 멀리 떨어져 있고 중국은 바로 가깝잖아요. 예? 하여튼 여러 가지로. 또 이재명 대통령은 또 좌파 쪽으로서 사실 미국보다는 중국에 가깝죠. 지금 미국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세금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마는 가까스로 3,500억 달러를 투자해라. 3,500억 달러를 투자하라 그러면요, 우리 대한민국의 외화 보유고가 얼마입니까? 4천억 달러밖에 안 돼요. 그럼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게 되면은 한국 도산해요. 도산해. 뱅크럽 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속마음은 중국하고도 친하고 싶겠습니다만은 미국의 비율을 건드렸다가는 도산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백악관에 날아가서 트럼프한테 금간 것도 선물했고, 그 다음에 3,500억 달러 대신에 10년 동안에 파이낸시 분담해서 내는 1년에 200억씩 달러씩 내겠다. 10년 동안에. 그러니까 1년에 200억 달러씩 미국에 주고, 그 다음에 관세 25에서 15%를 낮췄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비후장을 건들 수가 없어요. 다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돼. 예? 힘들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대단히 현재 공경에 처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내가 가끔 이 시간 진행자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사실 정가 사범 아니에요. 예? 정가 사범이다. 또 사법 리스크 12가지 혐의를 받아서 지금 줄줄이 사탕식으로 줄줄이 재판에 지금 다 걸려 있잖아요. 다만 대통령 대행으로 해서 잠정적으로 중재가 됐거나 영이됐잖아요. 언젠가는 재판을 또 받아야 돼요.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말 맞다나 대통령 되기 전에는 진영 논리에 갇혀서 좌파 쪽이니까 좌파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 그들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 당선됐잖아요. 그러나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 내가 대통령 되기 전에는 그랬지만 대통령 되고 나서 뭐가 답답해서 이쪽 저쪽 편가르기 하느냐. 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야.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야. 그 얘기에 이 시간 진행자는 100%이 와싱턴 소리를 진행하는 김종엽이 100% 동감합니다. 말대로 너무 이론적이지 말고 말대로 통합의 정치. 그래서 대한민국의 민생과 대한민국 국민이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만 매진하란 얘기예요. 그러면 후세 역사가들이 야, 이재명 대통령 비록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만은 그래도 대한민국 사람들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구나, 봉사했구나 해서 사법 리스크 12가지 정가 사범 이미 과거는 흘러갔다. 그거를 또 명심해야 될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말이죠. 앞으로의 한국의 경제는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비관적인 견해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현재 앞으로도 한 4년 4개월 남았죠. 임기가. 예? 무궁무진해요. 아직도 멀었잖아요.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 천천히 어떤 정치적 그런 진영에 구애되지 말고 자신의 철학,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과 소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대로 밀고 나가라고요. 이 길이 올바른 길이다. 내가 좌파든 우파든 욕을 먹는 한이 있어도 오로지 대한민국 국민들만 위해서 일하겠다는 솔직한 신뢰받을 만한 그러한 일을 하면은 진심이 통할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얘기한 거하고 내일 얘기한 거하고 투마치 디프런스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냥 한마디로 또 말을 뒤집고 그 신뢰를 못 하잖아요. 그러나 그 역시 이미 과거는 흘러갔다. 과거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가 문제예요.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진영 논리를 떠나서 좌파 우파를 떠나서 열심히 대한민국 국민들만 바라보고 정치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죠. 베네수엘라 지난 3일 새벽 3시에 특수부대를 투입해서 마두로 대통령을 정격적으로 체포해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뉴욕으로 잡아들였어요. 그죠? 이에 편승을 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덴마크 리옹이에요. 그린란드 섬이에요. 그린란드 섬. 그린란드 섬에 눈독을 또 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덴마크의 영인 그린란드 섬 편입을 위해서 그린란드 주민들에게 한 사람당 1억씩 한국 돈으로 1억씩 일시금을 주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슬슬 그린란드 주민들에게 마음을 사서 그린란드 이 섬을 어떻게 하든지 미국 영으로 편입시키려고 해요. 그것이 미국의 이익에 크게 이뤘거든요. 이에 대해서 설득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그린란드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1인당 1만 달러. 1만 달러면 얼마입니까? 1,400만 원이죠? 또한 1만 달러에서 10만 달러까지 비례해서 그린란드 사는 주민들에게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10만 달러면 얼마입니까? 1억 4천만 원. 1달러에 지금 1,400대 1 아닙니까? 예? 근데 이러한 접근은요, 오랜 기간 동안에 독립 문제를 놓고서 내부 논쟁을 이어왔어요. 그리고 덴마크에 대한 경제적 의존 문제를 고민해왔던 그린란드 주민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좀 모욕적으로 비칠 수가 있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대통령 당선될 때부터, 즉 집권 1기 때부터 미국의 안보를 이유로 해서 그린란드에 대한 통제권 확보를 주장해 왔었어요. 그러나 이에 대해서 덴마크 정부 그린란드는 이것이 한 나라의 땅인데 그렇게 부동산처럼 어떤 빌딩을 파고 아파트를 주고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야. 부동산처럼 사고 파는 매물이 아니라는 것이야. 에?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 남의 주권을 그렇게 마구 훼손하면 안 돼.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 중에 있어요. 뭘 검토하냐? 또한 다른 방안으로는 자유연합 협정,
말하면 코파 체결이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코파 협정은 미크로네시아, 마샬 제도, 팔라우 등 도서 국가들과 체결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별로 좀 다릅니다만은 통상 미국이 우편 서비스라든가 군사적 보호 등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미군이 해당 국가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말하자면 미국과의 교육에서 관세가 거의 부과되지 않는 구조라는 것이죠. 어찌됐든 간에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가운데 만일에 덴마크 정부나 그린란드 총리, 말하자면 이 덴마크 총리가 따로 있고 또 그린란드 그 섬의 총리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덴마크 정부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또 유럽 국가들과도 편승해서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대하고 있죠. 그래서 백악관이 덴마크 영인 그린란드를 차지하기 위해서 군사 동원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덴마크는 미국의 최대 우방 국가예요. 그런데 트럼프가 그야말로 크레이지가 아닌 이상 우방 국가인 덴마크까지 그린란드를 미국 이익에 이롭다고 해서 그것까지 넘봐요? 더군다나 그게 베니젤라 마두로 대통령입니까? 덴마크 총리가? 에? 마두로는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 부정선거, 마약 사범, 또 철권 통치를 해서 많은 주민들을 제거하고 그런 명분이 있잖아요. 근데 덴마크는 그게 아니잖아요. 예? 덴마크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대들었습니까? 항거를 했습니까? 미국에 대해서 반미 정책을 썼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올리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덴마크 땅인 그린란드 섬을 마음에 든다고, 미국 이익에 이롭다고 해서 군침을 삼키고, 좀 우습게 얘기해서 그걸 미국 땅으로 편입시키겠다고 하니까, 오직 덴마크에서 반대하니까 우리가 돈을 엄청나게 줄 테니까 우리한테 팔아라. 덴마크가, 아니 덴마크 영인 그린란드가 무슨 이런 건물이나 무슨 아파트요, 부동산 같이 남의 나라의 땅을 팔고 사고 하게.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래, 나 이 트럼프 나를 그렇게 넉넉하게 보지 마라. 나는 세계의 경찰 국가이며 불쌍한 나라들 위해서 도와주기도 하고, 난 강력한 리더자야. 내가 너희들 위해서 내가 다 이렇게 하는 거지 내 혼자 잘 살겠다고 이런 거 아니야. 말하자면 그런 식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어제까지나 트럼프 대통령의 주관적인 생각이지 항상 상대적인 건데, 나라와 나라 사이도 인간과 인간관계, 대인관계는 똑같아요. 에? 트럼프 대통령이 양반이 그걸 모르는 것 같아. 미국의 이익에 가장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남의 나라 땅을 넘보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카나다도 그래. 카나다도 세상에 미국 현재 50조 원이에요. 카나다까지 미국에 편입시켜서 한 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나다가 오죽하면은 그 여성 총리 아니에요? 카나다? 45만 명의 방위군을 지금 설립하려고 그래요. 왜냐? 미국으로부터 카나다를 방어하려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카나다도 미국의 50조 다음에 51조로 생각하는 거예요. 편입하겠다는 거야. 또 덴마크에 대해서는
그린란드 섬을 우리한테 팔든가. 좀 그렇게 압력을 가해요.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이 엄청나게 지금 항의하고 있죠요. 반발을 사고 있죠. 더군다나 지금 들어온 소식이 덴마크 총리가 말을 듣지 않으면은 군사적 행동도 불사하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설마 그렇지 않겠죠. 덴마크까지 쳐들어가서 덴마크 총리를 다시 미국으로 마두로 같이 체포할 수 있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죠. 그건 아닌데 군사적인 작전을 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건 결코 안 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렇게 그린란드에 눈독을 들이는고 하니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획득이 미국 국가 안보의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건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생각이지. 남의 나라 주권을 어떻게 그 섬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마음대로 강제로 팔라 사라. 그렇지 않으면 군사적인 행동도 불사하겠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덴마크를 비롯해서 유럽의 독일, 프랑스, 영국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서 실현 가능성은 아마 없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신문 지상을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모기지 금리가 대단히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올해 들어와서 2026년 내 집을 마련할 계획이라면 바로 지금이 적기라고 합니다. 이자가 싸니까. 이자가 쌀 때 바로 집을 사세요. 예? 모기지 이자가 싸니까 이때 사지 언제 집을 마련합니까? 그동안에 모기지 금리와 집값 급등으로 인해서 혼란을 겪었던 지난 2년 동안에는 이자가 대단히 급등했고, 네? 또 집값도 엄청나게 올랐고, 그래서 내 집 마련하기가 참 요원했습니다만은 2026년 붉은 말띠 해를 맞이해서 모기지 금리가 대단히 다운됐어요. 요때 바로 집을 사십시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 이민 단속은 계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초강경 정책을 2026년에 들어와서 계속 하겠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건 미국 비트코인 여기다 많은 사람들 투자하고 있죠. 그런데 ATM 머신 있지 않습니까? ATM 머신은 각 자이언트, 세이프웨이, 심지어는 스몰 비즈니스 하는 구멍가게도 ATM 머신 다 있어요. 우리가 필요할 때 카드로 데비트 카드나 비자 카드 해서 돈을 인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비트코인 ATM 머신에 사기, 피싱, ATM 피싱 매년 급증하고 있어서 주의를 요망한다는 소식입니다. 미 전역에 설치된 비트코인 ATM 머신이 4만 5천 대가 넘습니다. 예? 키오스크 형태로 되어 있으며 현금을 입금하게 되면은 비트코인이 국경을 초월해서 즉시 지정된 디지털 지갑으로 송출이 된다는 거예요. 송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 가상화폐와 관련된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비트코인, 가상화폐, 여기서 관련된 사기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니까 비트코인과 관련이 있는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외국 나라에서 미국을 입국할 때 뭐 관광비자나 방문비자로 들어올 때는요, 최대 15,000불씩 비자 보증금을 내야 미국에 입국할 수가 있다 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아프리카 국가들이 미국에 입국할 때 비자 보증금을 내야 돼요. 근데 그 밖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나라들에게도 이것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아마 이것은 그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될 수 있는 한 미국과의 가장 강력한 우방국과는 좀 제외하겠죠. 말하면 일본, 한국, 그 밖에 그런 나라들은 뭐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만은 미국의 군사 공격을 당한 베네수엘라, 또 중남미, 일부 아시아 국가들도 미국에 들어올 때는 한 사람 한 사람당 비자 보증금 조로 15,000달러를 보증금 줘야 미국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미국에 들어오기 힘들죠. 예? 종전에 미국에서 비자 보증금 15,000불을 갖다 내야 되는 국가는 3개 나라 중에 13개국 밖에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점점 더 늘리겠다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네. 어제 버지니아에서 선거가 실시됐죠. 2026년 첫 해 들어와서 민주당이 지난해 지방선거에 이어서 또 압승을 거뒀어요. 그래서 올해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 또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 공화당이 계속 연패하고 있어요. 어제 제가 방송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2가지 정책, 여러분들에게 2가지 보너스를 지급하는데 첫 번째는 이번 달부터 4월 15일 이전까지 세금 보고하는 분들에게 세금에 관한 그래서 세금 보고한 사람들에게 1인당 2,000불씩 지급하겠다. 보너스를요. 그리고 두 번째 금년 2월부터 중간선거 11월 3일 전에 한 10월 달쯤에 2차 관세로 얻은 수익금으로 또 1,000불에서 2,000불씩 주겠다. 그러니까 시니어든 일을 하는 사람이든 간에 가리지 않고 세금 보고하게 되면은 적어도 1인당 3,000불에서 도합 4,000불씩 불로소득을 얻을 수가 있다. 사실 말이 불로소득이죠. 우리가 미국 살면서 세금을 10년 이상 냈잖아요. 이 시간 진행자도 한 30년 이상 세금을 냈어요. 세금을 많이 내든 적금을 내든 간에 세금 30년 이상을 냈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미국 살면서 10년 이상 세금을 내게 되면 크레딧 40포인트 얻잖아요. 그럼 모든 혜택 영주권 이상자로서 10년 이상 일하게 되면 모든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년 이상 일한 사람들, 그건 물론이고 또 10년 이상 일을 하지 않았어도 세금 보고 하게 되면은 연세가 65세 이상 된 분들도 직장이 없어도 세금 보고 하시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 보너스 다 받을 겁니다. 근데 오늘 신문자 보니까 말이죠. 이것은 국회에서 상하원 통과되지도 않았고 아직 확실한 거 아니다 합니다만은
그건 이제 원론적인 얘기고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대로 받을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연전 연패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한테 대패한 데다가 어제 선거에서 또 패했어요. 그래서 저 식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 국민들의 마음을 트럼프 자신에게 공화당한테 다시 리턴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라도 이심 정책 돈을 풀어서 여러분들 또 우리들에게 지급할 겁니다. 한번 믿고 기다려 봅시다. 자, 오늘은 시간이 너무 흘러서 워싱턴 소리 존김 TV 이 시간 마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종엽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You might think I'm crazy. Carry on this way. Calling you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But I got something that I just can't wait to say. I got two good reasons I've been thinking of. Two good reasons why we should be in love. Come on, baby, it's so plain to see. I got two good